최대하고 최소는요, 이론이 되게 짧아. 일단 해보죠. 최대와 최소. 이차 함수 때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이차 함수가 있대. 이런 함수가 있대. 그러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래. 꼭지점의 좌표가 1,3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아주 잘했던 게 있어요. 범위가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폐구간이래, 마킹 구간이래. 이렇게 쓰겠대. 그러면 최소값은 3일 거고요. 최대값은 이거는 한 칸 떨어져 있는데 이쪽은 3칸 떨어져 있을 거니까 네가 더 높겠구나. 최대값은 여기서 가져요. 이런 식으로 금방 결판이 났거든. 왜냐면 얘는 x는 1에서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웠던 게 3차 함수도 있고 4차 함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상황이 약간 다른 게 여기가 1이 있고 3이 있대요. 여전히 또 마킹 구간이래. 여기가 0이라고 뻥을 치고 여기가 한 7 정도로 뻥을 쳤어요. 그러면 0에서부터 7까지 마킹 구간, 폐구간, 여기까지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최소값을 어디서 가질까 하면 왠지 느낌이 이건가? 아닌가? 요건가?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비교하셔야 돼요. 이 두 개를. 마킹 구간에서는 그래. 폐구간에서는. 그러니까 0에서도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 7에서도 함수가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둘 중에 비교를 해서 최소값을 결정하시면 되고, 최대값은 너랑 비교를 하셔서 큰 값이 최대값이야 라고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마킹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유형은 폐구간인데다가 그 값 두 개가 포함되는 경우를 잠깐 본 거예요. 이럴 때는 가장 귀찮은 케이스가 되는 거야. 가장 귀찮아요. 극대값, 극소값, 양끝점을 다 조사를 해서 최대 최소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그렇지가 않고 이런 거는 조금 편해요. 3차 함수가 있는데 여전히 폐구간이에요.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3이었는데 마킹 구간이래. 마킹 구간이더라도 여기가 이제 0이 되고요. 여기가 2가 됐대요. 얘는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는 놈이 아니에요. 3차 함수는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시면 안 되고, 그럼 마킹 구간에서 또 이제 보겠대. 이렇게. 그러면 최대값은 반드시 1에서 갖는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요. 다만 최소값만 이 두 개를 비교하면 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 됐죠? 그러니까 이 유형은 뭐냐면 폐구간인 건 맞아. 근데 그 값이 한 개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극대값이라면 반드시 최대값일 거고, 극소값이었다면 반드시 최소값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2에서부터 4까지 있다고 쳐봐요. 이런 범위가 있었다고 쳐봐요. 그럼 최소값은 반드시 3에서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폐구간 안에 그 값이 한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될 거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될 거고, 이거는 분명할 거라고. 그런데 최대값을 구해도 최소값은 또 비교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또 최소값은 구했더라도 최대값은 비교를 해봐야 돼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F2가 큰지 F4가 큰지는 모르거든요. 그래서 꼭 비교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소결론을 내리면 구간이 마킹 구간, 폐구간이었다면 폐구간 안에 극대극소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 4개를 다 비교해야 돼. 양끝점 있죠? 양끝점이랑 극대극소를 다 비교해야 돼. 다 비교해서 가장 큰 값이 최대, 가장 작은 값이 최소. 이 상태라면 좀 두 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둘 중에 큰 게 최대, 둘 중에 작은 게 최소.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값이 한 개만 있는 경우라면 편해요. 폐구간 안에 그 값이 한 개 있어? 극대값이라면 최대값. 폐구간 안에 극소값이 하나 있어? 그건 최소값.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이제 가장 편한 케이스는 여긴데, 구간이 이제 열린 구간이래요. 열린 구간이라고 하면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고, 열린 구간을 0에서부터 4까지로 잡아봅시다. 0, 펑크를 내고, 0에서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 소리예요. 그 다음에 4 정도에서 펑크를 냈어요.
4에서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함수를 쓸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된다. 출제하는 사람이 최대값을 물어봤다면 걔는 아마 극대값에서 최대값을 갖도록 아마 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4에서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값을 비교할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나오질 않아. 아니에요. 함수값이니까. 최대값, 최소값은 함수값이거든요. 함수값인데 아예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최대값이 극대값에서 같도록 밖에 출제를 못해. 계곡안이었다면. 또 최소값을 물어보고 싶으면 이거 두 개를 비교를 해야지 했는데 이게 함수가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값은 극소값이 되도록 밖에 얘기를 못해. 어서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개구간이 있잖아요. 개구간이 있으면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극대값에서 반드시 최대값을 가져요. 극소값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래. 최대 최소 문제를 풀면 있어서 필요한 것은 일단 개형을 그려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범위가 폐구간인지 개구간인지 확인을 하자. 개구간이었다면 편하다. 극대가 최대, 극소가 최소일 공산이 99.9%다. 그 다음에 폐구간이었다면 비교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더라. 근데 이거 문제를 풀려면 어쨌든 우리는 개형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개형을 그리려면 극대극소에 대한 이론이 필요하고, 극대극소를 하려면 접선이 필요했고, 접선을 하려면 미분이 필요했고, 미분을 하려면 함수극한이 필요했고, 뭐 이랬던 거예요. 알겠죠? 누가 그러던데 선생님 수학은 다단계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앞을 모르면 뒤를 모르고 뭐 도미노 뭐 이런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볼 터인데, 내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과연 너희들이 지수하고 로그를 잘 알고 있을까? 이런 게 좀 걱정이 좀 돼요. 걱정이 좀 돼서 오늘 또 험난할 것 같습니다. 험난한 하루가 될 것 같고 해보죠. 자, 출발 4-1번 폐구간입니다. 2에서부터 5 사이에서 fx가 x제곱 빼기 6x 플러스 8 세제곱 12에다가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 더하기 1이 있어요. 최대값이랑 최소값의 합을 구해보세요 그랬거든. 일단 문제가 막 속삭이고 있어. 나 좀 치환해줘 라고. 똑같은 게 보이니까 치환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조심해라. x제곱 빼기 6x 더하기 8을 이렇게 t로 치환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생각을 했어. 근데 항상 치환을 하면 이 치환한 변수에 범위가 있다면 그 범위를 꼭 써야 되는 것이 보편적이잖아. 근데 x의 범위가 이렇게 있죠. 2에서부터 5까지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래 해야 되겠구나. x 빼기 3의 제곱에다가 빼기 9 더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함수야.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3이고 마이너스 1. 중학교 때 그렇게 연습했던 개가 나오는 거야. 2는 여기 있고요. 한 칸 떨어져 있고 5는 좀 멀리 떨어져 있겠네.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폐구간이죠. 2에서부터 5까지 이렇게 함수를 쓰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 함수값을 t로 치환했으니까 함수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면 돼.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미 분명해. 괜찮죠? 최소값 중3 때 잘했던 거예요. 최대값은 이건 3의 대칭이기 때문에 5에서가 더 함수값이 클 거야. 최대값은 F5겠죠. F5라고 하면 그렇고, 하여튼 여기다가 5 집어넣은 거, 여기다 5 집어넣은 거 4 빼기 1이니까 3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최대값. 그러면 요 2차 함수의 함수값을 우리는 t라고 치환을 했기 때문에 t가 가장 작았을 때는 마이너스 1, 가장 컸을 때는 3이 되는 거라서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겠군 까지 알아요. 이렇게 중학교랑 고1 때 배웠던 것이 계산 중간 과정에 툭 튀어나옵니다. 수학은 그래서 이제 앞에 걸 모르면 뒤에 걸 모르죠. 그래서 x에 관한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이제 밖으로 갔죠. 그러면 저 준식 t 세제곱 빼기 12의 t 더하기 1이라고 바뀌고,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3까지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t의 범위가 폐구간인 상태에서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귀찮겠구나 이런 느낌은 들어요.
만약 이 폐구간 안에 극대값 또는 극소값이 들어있다면 좀 편할 텐데 둘 다 들어가 있는 순간 4개를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해요. 무슨 소리냐면 미분을 해볼게. 일단 개형을 그려야 되니까 미분을 해보면 3t의 제곱 빼기 12 0 돼요. 그러면 t제곱이 4가 되는 거라서 미분에서 0되게 만족하는 t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죠. t제곱이 계속 양수니까 3차 함수의 개형은 이렇게 그리러 갔어요. 개형을 아니까 뭐 할만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여기는 2고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야. 다행이네요. 마이너스 1이 이 정도라고 생각하고 3까지는 여기라고 생각하고 3차 함수는 점대칭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선대칭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2차 함수는 생각하면 안 돼. 자, 이 폐구간 안에 극소값이 껴있죠? 그럼 반드시 얘는 최소값을 가져요. 최소값은 f의 2가 최소값이겠구나. 최대값은요. 이 두 개를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됐죠? 얘가 뭐 x는 2의 대칭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선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하러 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하러 갈게요. f의 마이너스 1을 계산하러 가봐야지. 마이너스 1을 해보면 마이너스 1 더하기 12 더하기 1 얘는 12라는 값을 갖고 그 다음에 f의 3을 계산하러 가요. f의 3은 27 빼기 36 더하기 1이 되죠. 그러면 얼마인가? 음수 나오나? 그럼 마이너스 얼마요?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한번 계산해보죠. f의 2를 계산해보면 8 빼기 24 더하기 1이 나오죠.